주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어깨 뭐와 관련된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예. 아무래도 어깨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 수술이 많고요. 또 병원에 응급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넘어지셔서 다치시는 골절 환자도 많으시죠. 아, 골절 환자도 네, 있고. 골절 환자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전근개를 최근에 다쳤다. 사실 5년 전만 해도 제 주위에서 회전근개 다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때는 사실은 50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50견 수술하고 회전근개 수술하고 뭐 골절 수술하고 다 차이가 있는 수술인 거죠. 회전근개는 이제 어깨가 팔을 움직이는 관절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날개뼈에서 팔에 붙어가지고 예. 팔을 움직여주는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의 4개의 근육을 예. 이제 뼈에 붙는 힘줄을 저희가 회전근개라고 하고 쓰거나 반복되거나 다치시면서 그게 찢어지는 예. 그래가지고 힘을 줄 때 아프시고 이런 문제가 되는 병이고 50견이라고 저희가 예전에 불렀었던 이제는 저희가 뭐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좀 이름으로 부르면 힘들어하셔서 아직도 그냥 50견이라 50견. 하긴이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원인의 다른 원인 때문에 관절이 자극받아서 쪼그라들어가지고 각도가 주는 각도가 예, 그래서 그런 게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게 50견인지 회전근개인지 모르겠는데 이쪽 팔은 이거를 웬만큼 세게 이렇게 해도 스트레칭이 잘 되는데 이쪽 팔은 이렇게 하면 조금 아프거든요. 제가 한번 예, 잠시만 죄송한데 제가 예. 이게 50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 예. 거거든요. 예. 사람마다 스트레칭 되는 정도는 다르니까요. 예. 잠시만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거랑 예. 요 안 아픈 팔을 열중 샷을 하셔가지고 예. 등줄기 따라 쭉 올라가 보시고 어유 남자분인데 유연하시고 내리시고요. 예. 이쪽 한번 해보시죠. 아닙니다. 이 정도면 예. 진짜 건강하시고 잘 아,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거를 예. 특히 만세 같은 거를 만세. 저희가 어깨가 어디까지 움직인지를 저희 몸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다 치료가 끝나고 헤어질 때 음. 다시 굳은 거를 모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샤워할 때 거울 앞에서 거울 앞에서 왜냐면 양쪽을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봐서 예. 만약에 덜 되면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한번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해보고. 그러면 쉽게 풀리니까요. 아, 또 풀리고. 네. 아, 그러면 스트레칭만 열심히 해도 50견을 최대한 늦출 수는 있는 건가요? 50견을 완전히 피해 가실 수 아, 있죠. 완전히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신호가 생겼을 때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우니까 움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겨울 옷들이 무겁잖아요. 맞아요. 어깨 그러면 짓누르고. 그쵸 어깨 짓누르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럴 때는 이렇게 날개뼈를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날개뼈. 네, 날개 펴서 이게 천사가 날개짓 하는 것처럼 천사 어깨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예. 이게 움츠렸던 등이 좀 펴지는 느낌이 드시는데 예. 이렇게 하시면 목도 등도 이렇게 펴지면서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몸도 조금 후끈해지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하시면 예. 네 따뜻하게 풀 수 있습니다. 천사 날개 운동 한 10번 정도 하면요. 확실히 이렇게 움츠려 들었던 게 쫙 펴지는 느낌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TV 보시면서 그래 한번 해보려니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목이나 어깨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김성준 원장님, 어떤 치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 혼자 치료하고 저 혼자 주사하고 병을 낫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할 테니까 집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같이 치료하는 쪽으로 진료를 많이 끌고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숙제처럼 요구하는 것도 많고 예. 대신 환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치료를 같이 해주시니까 훨씬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명의니까 죄송하지만 저만 무조건 따라오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네. 내가 환자분에게 뭐 많은 건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보다는 환자분들이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본인의 건강이나 본인의 그 상태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그 나쁜 점을 저와 함께 좀 고쳐나갑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성과가 혹시라도 안 오더라도 예. 환자분이랑 둘이서 반성회처럼 이렇게 뭐가 안 됐고 저도 뭐가 좀 모자랐고 하니까 다음번엔 좀 이렇게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예. 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는 것보다 같이 동참해가지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훨씬 치료에 대해서 몰입도 잘하시고 협조도 잘 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바라는 건 이번 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발을 하거나 다시 불편함을 느꼈을 때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환자분들께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와 함께 치료하는 명희의 모습은 어떨까요? 손목이 제가 한 열흘 정도 됐어요.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졌었는데 그때 아픈지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동침이 하면서 동침이 왜요? 모르시는데 이게 가서 봐야 했나 봐요. 우리 이번에 넘어지면서 아마 안에 있는 힘줄이랑 그거 다쳤을 거라서 그거는 초음파 하나 금방 보고요. 제가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다녀오세요. 네.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로바로 설명해주는 명희. 이거 알코올이에요. 흐르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위에 봐보세요. 딱 이렇게 하면 동그란 게 보여. 요거 이게 팔뼈 머리고 여기가 날개뼈. 요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주사약이랑 물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좀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따끔하세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바늘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렇죠? 죄송해요. 약이 어깨 관절에 들어갔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왜 무릎에 물 찬 것처럼 이렇게 아픈 느낌하고 뻐가는 느낌 있으실 거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풀리실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진료 볼 때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오늘 밤만큼은 편하게 주무시게 해드리겠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깨 질환이 잘 때 자세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쪽 어깨를 누울 때 잠에서 깨시거든요. 잠을 못 자면 병도 늦게 치유되고 환자분도 힘들어하셔서 그런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자들 보시는데 그래도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는 셰프분이 계시는데 이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뭘 짚고 가져오시고 짚고 가져오서 많이 하셔서 예. 어깨도 그렇고 예. 요 가운데 흉골이랑 갈비뼈 사이 연골에 관절염이 오셨어요. 요 사이에 관절염이 와요. 예, 여기도 연골염이 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여기에 있는 연골염은 솔직히 진단하는 게 예. 바로 눈에 띄지는 않으니까 예. 여러 병원을 다니시다가 오셨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했지만 시즌마다 오십니다. 아 그래요. 워낙 바쁘시니까 가벼운 거를 사실 반복적으로 해도 안 좋겠지만 프라이팬 프라이팬이건 들고 뭐 재료 재료건. 들고 응. 주방에서 바쁘니까 이 어시스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걸 하도 많이 하셔서 그렇죠. 네. 생업이니까 그걸 하지 마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어쩔 수 없이 생업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셰프분 말고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예.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다 내가 아픈 거 아는데 예. 어쩔 수 없이. 네, 해서 치료를 하고 쉬기만 해도 좋아지고 저한테 안 오셔도 되는 분들이 매일 약을 타가시면서 약을 먹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업을 하신 걸 보면 예. 그런 경우가 속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관절염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게 밝혀진 게 있나요? 아니면은 이 관절염이라는 그 병의 정의가 예. 관절에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에 손상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긴 걸 얘기하고 달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그 뼈마다 두께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 3mm 정도 되는 얇은 거죠. 얇은 예. 그 연골과 그리고 연골판들이 있는데 이 쿠션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75% 정도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콜라겐이 빠지고 또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손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젊은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냥 모르고 산 건가요? 아니면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점점 밖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아지는 것도 원인이 많고요. 예. 또 좋아하는 일을 몰두하면서 과소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예상외로 휴대폰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휴대폰하고 관절염하고 휴대폰이 예. 우리가 이 작은 걸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점점 증명이 되면서 예. 화면도 점점 커지고 예. 카메라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무게가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근데 한 손으로 하시거든요. 휴대폰을 이렇게 잡고 예.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예. 이
힘줄염은 물론이고 예. 요 손목도 관절인데 요 두 개의 뼈 중에서 이쪽 뼈에 있는 연골판이 예. 이 동작을 할 때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이 삼각섬유복합체라는 연골판이 있는데 이 연골판도 많이 닳아서 오십니다. 진짜로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혹시 아침이지 않습니까? 명의들의 경고 보시면서 한 손으로 탁 이렇게 모양 있게 핸드폰 이렇게 만지시거나 문자 보내시거나 그러면 그게 관절염에 걸리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건 꼭 좀 유의를 하고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